자본주의의 성장. 제19 자본주의에 영향을 준 금융 시스템. 안녕하세요. 중절모 아저씨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발달은 자본주의 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인류는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대별로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있었고 자본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중세에서 산업혁명 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금융 시스템의 태동. 1. 무역의 시작과 자본의 관리. 중세 후반 유럽에서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며 국제무역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교역의 중심지가 됐고 상인들은 먼 거리, 무역을 위해 자본의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1355년 베네치아 은행이 공식적으로 설립되며 14세기 후반 유럽 전역의 은행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 은행과 신용장. 이탈리아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등 도시국가들에서는 환전, 대출, 무역 자금 조달과 같은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은행의 시초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송금 및 환전, 이자, 대출 등 은행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금융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신용장은 상인들이 먼 거리에 있는 도시와 거래하고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용장을 바탕으로 북유럽의 무역 동맹인 한자 동맹은 보험제도, 대출 등의 금융 시스템으로 무역을 지원했습니다. 상인들은 자본을 은행에 맡기고 신용장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금융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현재의 상업은행 시스템은 중세은행 시스템을 기초로 발전했으며 신용장과 같은 개념은 현대 국제금융거래에서 여전히 중요한 금융 시스템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성숙한 근대 초기.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의 탄생. 16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설립됐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현대적 중앙은행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은행의 설립이며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를 개설한 것입니다. 1694년 영국 중앙은행이 설립되면서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통해 국가의 부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의 역할.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통해 국가 부채 관리 및 금융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중앙은행이란 금융 시스템은 국가의 자본시장 개입이 강화되고 국가 차원의 자본 관리와 통화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화와 금융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게 됐습니다. 증권거래소는 1602년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로 설립되면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구매함으로써 자본을 대규모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시장의 역할로 최초의 금융시장이 설립된 것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촉진시켰고 주식회사는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서 자본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무역과 상업활동이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3. 자본시장의 시초.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의 설립은 채권과 주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본시장을 형성한 금융 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 현재도 중앙은행은 각국의 통화 정책을 조율하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소는 주식의 상장으로 주식회사를 기업 운영의 기본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는 현재에도 채권과 주식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금융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공장과 철도 건설 등의 산업 프로젝트가 필요해지면서 이에 따른 대규모 자본 조달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통화 정책과 금융 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1. 중앙은행의 발전과 상업은행의 확장.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했고 이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대규모 산업 자본의 필요성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 자본주의를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며 산업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제조업과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해져 각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은행과 주식시장에 대규모 자본을 공급하면서 산업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는 미국의 JP모건, 영국의 바클레이즈와 같은 투자은행이 등장했습니다. 근본이제 1816년 영국에서 근본이제를 도입하면서 서방의 각 국가는 자국 통화를 금과 연계하는 근본이제를 도입해 통화 가치를 안정시켰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주요 국가들이 근본이제를 채택해 환율을 금으로 고정해 교역과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본이제로 국제무역과 자본 이동을 원활히 하면서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3. 산업금융 시스템의 영향. 산업금융 시스템은 대규모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면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근본이제는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국제무역에서 신뢰를 제공하여 무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본이제는 20세기 중후반까지 사용되고 현재는 폐기됐지만 현대 통화 시스템의 근간을 제공했습니다. 현재의 은행과 같은 금융 시스템은 중세부터 차근차근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중절모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